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저 안영찬 교수의 2026 비즈니스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특강 주제는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강의인데요. 그럼 시작해 보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강의는 마이클 샌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을 바탕으로 저 안영찬 교수만의 인사이트를 더하여 구성하였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겠습니다. 능력주의 담론이 희망에서 타드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수사학은 종종 사회적 이동성을 개인적인 성취로 간주하고 시스템적 장벽을 무시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면 성공과 실패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내러티브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회 발전에 대한 보다 미묘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표현이 현실이라기보다는 신화에 가까운 이유를 살펴봅니다. 사회적 이동성 서사가 진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능력주의가 세대 역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논의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사회적 승천 담론의 개념 지도는 기회평등, 개인 책임, 공로를 통합합니다. 현실과 이상을 결합하여 사실과 철학을 결합합니다. 이 구조는 자격과 책임감을 강조하여 사회적 서사를 형성하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형성합니다. 성공은 운이 아닌 내공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는 능력주의 윤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행운이나 운명의 결과가 아닌 스스로의 노력과 분투로 얻은 성과를 중시합니다. 자유와 당당한 자격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기 책임과 통제 불능의 심리학을 탐구합니다.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면 통제 불능의 희생자가 아닌 자주적인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이 좋았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내 성공이 순전히 내 덕이라면 그들의 실패도 그들 탓인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능력주의 논리는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 책임이 강조될수록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성공을 내 덕으로 여기는 것이 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약화시키는지, 그리고 능력주의가 필연적으로 연대를 파괴하는지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지난 40년간 불평등은 확산되었지만 공적 문화는 알아서 운명을 책임져라로 변했습니다. 이는 세계화의 승자들이 다른 이들에게도 같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피해자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며 최고와 바닥의 차이는 개인의 능력에 달렸다는 인식을 강화합니다. 입시 경쟁의 압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스탠포드 대학의 합격률은 1, 3이었으나 1980년대 초에는 하버드와 스탠포드의 합격률이 1, 5로 감소했습니다. 2019년에는 하버드와 스탠포드의 합격률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고급 교과 과정과 빡빡한 스케줄은 심리적 부담을 줍니다. 사교육 산업은 입시 컨설턴트와 SAT 과외교사, 체육특기 활동 강사들로 구성됩니다. 인턴 이수와 해외 봉사 점수 따기 등은 대학 입학 담당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는 자녀에게 최선을 선물하려는 극성 부모들 때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자신의 성공이 운이 아닌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책임과 노력에 대한 강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과거 세대와 달리 오늘날의 학생들은 노력이 성취로 이어진다는 믿음에 따라 성공을 자신의 헌신과 인내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능력주의적 직관은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버드에 온 학생들은 자신의 지위가 능력으로 정당화된다고 여깁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공한 사람이 운의 역할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능력주의 믿음은 이기심과 같은가 다른가? 2012년 중국 남부 해안 지역의 한 대학에서 간견이 열렸습니다. 이 주제는 시장 경제의 윤리적 한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구매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어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물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자 행동과 윤리적 고려사항이 교차하는 지점을 강조합니다. 학생들은 자유시장 관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강압에 의한 장기 판매는 문제가 있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장기를 구입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를 얻은 사람들이 장기 구매를 통해 자신의 긴 수명을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무모한 능력주의의 충격적인 적용은 윤리적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과 부를 도덕적 번영 복음과 같은 신성한 호의와 동일시합니다. 중국의 시장 전환기에는 유교적 이상과는 무관하지만 치열한 학문적, 사회적 경쟁에 의해 중국 학생들이 등장했습니다. 주요 질문에는 부의 수명 연장의 공정성과 능력주의가 문화적 편견인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 영국의 대처 시대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시대를 거치면서 시장 논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시장 신앙 시대로 알려진 이 시기는 시장에 대한 사회적 의존도에 큰 영향을 미쳐 향후 수십 년 동안 능력주의의 가치와 행동을 형성했습니다. 시장 논쟁은 효율성, 자유, 능력주의라는 세 가지 핵심 이론을 포함합니다. 효율성은 시장이 GDP를 늘리고 빈곤을 줄인다고 주장합니다. 자유는 선택과 교환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능력주의는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맞춰 시스템이 개인의 기여에 보상을 제공합니다. 각 관점은 시장 역학에 대한 고유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1990년대 토니 블레어, 빌 클린턴과 같은 정치인들은 시장 친화적인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레이건 대처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시장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 솔루션을 통해 공공재를 강조하면서 엄격한 규제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기회의 평등은 모든 시민이 인종, 계층, 종교, 민족, 성별,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중도좌파 진보주의자들은 노동시장에서 개인이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교육, 보건, 보육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중도좌파 시장 친화적 자유주의는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합니다. 이는 차별을 없애고 기회를 늘려 시장을 공정하게 만듭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재능이 유입되도록 하며 빌 클린턴은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레이건의 가르침은 자신의 잘못 없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복지에 의존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의 책임과 지역사회의 지원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전합니다. 개인 책임론의 가혹한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의 희생자는 우리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아닌 일로라는 기준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 프레임은 복지국가를 강화하는가, 약화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죠.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개인의 책임을 전가하는 데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빈곤이나 질병은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되어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을 억제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대공황 기간 동안 개인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비난하는 것에 반대하며 개인적 실패보다 체계적인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들은 레이건보다 2배 더 빈번하게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는 레이건처럼 연중에도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 가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1992년 클린턴은 기존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복지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1993년 취임 후 그는 미국이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사람의 책임을 보장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과 책임을 증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클린턴은 모든 미국 시민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성과를 위한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회와 책임은 함께 가야 하며 어느 한쪽만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상승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1996년 복지개혁 법안은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클린턴이 옹호한 개인 책임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복지 혜택을 근로자에게만 제한하고 지원 기간을 정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주요 질문에는 복지를 근로자에게만 제한하는 것의 의미와 기회와 책임이 실제로 얽혀 있어야 하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신노동당은 새로운 시대에 맞춰 복지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회와 책임이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능력주의를 당의 노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능에 의한 사회적 상승을 가능하게 한다는 믿음입니다.
독일의 복지 개혁은 세계화에 맞서기 위해 모든 점에서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 책임과 공동 책임을 강조하여 우리 자녀가 얻을 기회를 위한 공동의 책임도 늘려야 합니다. 과거에는 시민 개인이 국가와 동료 시민들에게 책임을 가졌습니다. 현재는 스스로를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이 강조됩니다. 복지국가는 이제 책임을 면해줄 방파제가 아니며 개인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모든 미국인은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꿈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뻗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백악관 브리핑 도중 정부의 흑인 구성원을 언급하며 능력과 사회적 상승의 연관성을 명백히 짚었습니다. 감세는 미국인들이 각자의 노력과 기술, 창조성에 따라 성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이 구호가 희망을 주는지 압박을 주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도까지라는 표현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강력한 이상입니다. 빌 클린턴은 개인의 역량과 기회를 옹호하며 레이건의 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노력과 재능이 개인 및 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000년대 공화당은 조지 W. 부시, 존 맥케인, 마르코 루비오와 같은 인물들을 포함하여 사회적 지위 상승에 대한 초당적인 논의를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중요했지만 종종 당파적 분열로 인해 가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바마의 미셸 서사는 고등교육 문제를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명확하고 동기부여가 잘된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재능이 그리 고급들 직업 윤리와 꿈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대학 교육은 사회적 상승의 수단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성공의 기회는 출신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셸 오바마는 노동자 집안 출신으로 프린스턴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녀는 사회적 상승을 이룰 수 있었고 오바마는 미셸과 그녀의 오빠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꿈의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담론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담론은 핵심 테마로 자리 잡았으며 이전 대통령들의 언급 횟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왜 민주당 대통령들이 공화당보다 담론을 더 많이 사용했는지, 개인 성공 사례를 정책 담론으로 일관화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토론해 봅시다.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1970년부터 2008년까지 책과 신문에서 3배로 증가했습니다. 2018년에는 특히 로넌 페로우의 하비 와인스타인 보도에서 뉴욕타임즈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가치와 자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광범위한 문화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1980년대에는 자존감과 성공을 강조하는 동기부여 테이프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1988년 뉴욕타임즈 기사에서는 나는 성공할 자격이 있다,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러한 트렌드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테이프는 청취자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과장된 주장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맥도날드의 광고는 모든 사람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하여 자존감을 높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리로 확장되었으며 뉴욕타임즈 레시피는 누구나 맛있는 치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일상 문화에 자존감을 심어주는 무조건적인 성공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시기와 분노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언제나 믿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지 간에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노력이 미국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클린턴은 국방부 센터 유치 도시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는 도매상점 노동자 간담회에서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한 이상 그에 마땅한 급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개방대학 연설에서는 여러분은 세금 우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라고 강조했습니다.
레이건 이후 자격이라는 표현은 대통령들 사이에서 상징적인 표현이 되었으며 종종 공로와 자격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경향은 대통령 수사학에서 개인의 자격과 업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더 넓은 정치적 서사를 반영합니다. 2010년 테레사 메이는 영국의 능력주의 비전을 강조하며 평범한 사람들과 노동 계급을 중심 인물로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회 내에서 그들의 존엄성과 잠재력을 강화했습니다. 메이는 영국이 세계 최고의 능력주의 국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재능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나라를 지향합니다. 출신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위로 올라설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2016년 상승 담론에서 모든 사람이 꿈과 노력이 허용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당선되면 모든 이가 자격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근본적인 신념을 재확인하려는 노력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2016년 선거운동 지표에서 능력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불평등에 진저리를 내며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사회적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사용했지만 승자와 패자에 대한 거친 발언을 했습니다. 능력주의적 기획과는 무관한 위대함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능력주의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즘의 반발은 국가 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약속에 의해 촉발됩니다.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이동성 약속의 환멸을 느낀 많은 노동자 계층은 국가 정체성과 자율성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서는 엘리트주의적 분리와 글로벌주의적 의제로 인해 더욱 심화되어 능력주의 엘리트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집니다. 능력주의 엘리트들은 규칙을 지키며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적 상승의 약속이 조롱으로 들리는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상승 담론이 위로가 아닌 조롱으로 들렸는지, 그리고 포퓰리즘 방역이 능력주의를 거부한 것인지 논의해 봅시다. 상위 1%가 전체 인구의 50%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중위소득은 줄곧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말이 빈말로 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국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상당수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념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길로서 근면함에 대한 문화적 강조를 강조합니다. 성공 요인에 대한 인식에서 미국인의 73%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삶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는 36%, 프랑스에서는 25%가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성공의 열쇠로 여기는 문화적 차이를 강조합니다. 부와 빈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때 50%는 부는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50%는 부는 유리한 환경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많은 미국인은 빈곤을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의 결과로 보고 있지만 일부는 노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기도 합니다. 미국인의 57%는 인생의 성공이 개인의 통제보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성공이 개인의 통제를 넘어서는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의 국민에 비해 개인의 주체성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합니다. 1940년대에는 90%의 개인이 부모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 이 수치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이동성의 감소는 세대 간 경제적 기회의 상당한 변화를 강조합니다. 최하층에서 최상층으로 이동할 확률은 47%입니다. 최하층 출신이 중간층 이상으로 가는 비율은 33%입니다. 이는 자수성가한 부자의 삶을 실현하는 미국인의 꿈이 매우 드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코펜하겐에서 더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 스페인, 일본, 호주, 스웨덴,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와 같은 국가는 미국보다 더 높은 사회적 이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50%의 개인이 상향 이동을 경험하는 반면 미국은 25%에 불과해 사회 역학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과 미국에 있는 두 청소년의 미래 전망을 살펴봅니다. 제기된 질문은 어느 쪽이 사회 발전에 더 유리한지입니다. 오늘날 중국은 미국에 비해 개인의 생활 수준을 빠르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보다 낮지만 소득 불평등 수준은 비슷합니다. 중국은 세대 간 이동성에서 미국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중국의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부유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셨나요? 이 강의 내용이 조금 흥미로우셨습니까? 아쉽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제4강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공정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Never Stop Change, People First 안영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